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고심했던 청주시는 현행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와 괴산은 4단계 조치를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최근 충주시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응원지원금 목적으로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로 영업을 못했던 유흥시설 업주들은 불공평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지역 생산자를 위해 운영하는 진천몰이 주문량 폭증으로 한때 일시 중단됐습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를 수용한 진천군을 돕겠다며 전국 소비자들이 진천몰을 찾은 겁니다. 정정순 국회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중도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주말 사이 도내에선 코로나19 확진자 68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고심했던 청주시는 현행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고 4단계로 격상했던 충주와 괴산은 오늘부터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32명까지 나왔던 청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 플러스 알파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 격상으로 인한 방역 효과보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장은 현재의 단계를 유지하겠지만 확진자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의 4단계 조치 효과가 입증된다면 하루 최대 28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충주시, 1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괴산군은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기존 3단계 플러스 알파로 완화했습니다. 충주시는 25일, 괴산군은 6일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선 오늘도 직장과 가족, 지인 간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청원구청과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같은 과 직원 1명의 추가 감염 사실도 확인되면서 관련 접촉자 7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진천에선 닭가공업체에서 일하는 40대 외국인이 충주에선 기침 증상을 보인 60대가 확진됐습니다.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산을 차단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족 간, 직장 간, 지인 간 N차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경로도 알 수 없고 그거에 따른 역학조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도내 백신 1차 접종률은 58.2%로 9월 내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방역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충주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유흥주점과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충주시가 사각지대에 있어 재난지원금조차 못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모두에게 응원지원금 목적으로 3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유흥시설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시의 거리두기가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된 첫날, 유흥업소 업주들은 한 달 가까이 접어든 가게 곳곳을 살피며 영업 재개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소파와 마이크는 곰팡이가 피어올랐고 스피커는 한동안 전원을 켜지 않아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업주는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충주시의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충주시가 16,000여 명의 모든 소상공인에게 응원지원금으로 30만 원씩 동등하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청소비로 쓰기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가게 나오면 처참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일단 저희는 가게 문을 닫게 했으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시에서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업주들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의 업종은 문이라도 열고 장사를 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 고작 30만 원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일반은 영업을 하면서 지원받는 거, 우리는 아예 문을 닫으면서 지원받는 거, 차량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에 대해 충주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손실이 난 것은 올 하반기 정부의 손실보상 제도 안에서 해결될 것이어서 이번 지원금은 응원 개념으로 알아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여전히 불공평하다며 호소문을 작성해 조만간 시청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회장단은 오늘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 앞에서 상복을 입은 채 기자회견을 갖고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에 대해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회장단은 지금까지 K 방역 조치를 희생으로 감내해왔지만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면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추석 전에 실시해 줄 것을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위 짧고 굵게 끝낸다는 정부 약속이 실현되기 어려워졌다며 1차 접종 70% 완료 시점이 되면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도 학생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는데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수혜 대상은 141만 2천여 명으로 전체 도민 159만여 명의 88.4%가량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인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 원씩으로 4인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3,546억 원입니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나 네이버 앱, 카카오톡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9월 6일부터,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또한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조회 수요의 폭주가 예상됨에 따라 신청 첫째 주에는 오브제 방식, 출생연조 끝다리를 적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종의 클린카드로 사용처는 문구점, 서점, 문화예술공연 등 교육적 목적이 있는 곳으로 제한됩니다. 초중 고등학생 16만 9천여 명에게 지원되는데 어린이집은 상위 법령에 위반돼 지원 대상에서 뺐습니다. 소요 예산은 169억 원. 김병우 교육감은 애초부터 현금 지급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에서는 뭐 이런저런 오해를 바탕으로 또는 예단을 해가지고 막 우려하고 비판하고 하시는 뭐 시각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뭐 현금 살포 뭐 이런 방안은 애초부터 생각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이를 포함해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회복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6천 명이 참여하고 있는 일종의 보충 수업 프로그램인 더 배움학교 인원을 3만 명까지 늘립니다. 또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청주 지역 중학교는 2022년 신입생부터 한 학급을 28명 이하로 편성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사회적으로 옳은 행동을 한 사람을 돈으로 혼쭐 낸다는 뜻의 돈줄 낸다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진천군이 아프간인들을 인류애로 포용한 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돈줄을 내주겠다며 진천몰로 몰려들면서 한때 사이트가 먹통되는 기분 좋은 일이 이어졌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진천군 문백면에서 홍삼 제품을 만들고 있는 김명숙 씨는 갑자기 일손이 바빠졌습니다. 진천 농특산물 쇼핑몰인 진천몰에서 온라인 주문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할 정도로 주문은 들어와서 아직 전달은 못 받았지만 그 주문이 많이 들어온 걸 대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진천군이 지역 생산자를 위해 비영리로 운영하는 진천몰이 주문량 폭증으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수용한 진천군을 돕겠다며 전국 소비자들이 진천몰을 찾은 겁니다. 지난 25일부터 닷새간 진천몰에 접수된 주문량은 1,800건. 하루 평균 3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진천몰에는 돈줄 내려왔다, 쇼핑몰이 어서 재개되길 바란다는 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응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진천군도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판매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은 그 여태까지 주문한 거에 대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그 기간 동안에 좀 추가 생산을 하고 해서 9월 1일이나 늦어도 9월 2일에는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진천몰을 통해 판매된 수익은 전액 지역 생산자에게 돌아갑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이 크게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배달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배달 시간을 쫓겨 신호 위반의 난폭 운전을 일삼으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길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부서진 오토바이의 파편들이 나뉜 겁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충주시 칠금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SUV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SUV 차량과 그대로 추돌해 변을 당한 겁니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특히 이제 신호 위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엔 그 부상이 그 자동차보다 엄청 심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배달 음식 수요가 폭증하면서 덩달아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병 전인 2019년 오토바이 사고는 전국 2만 7천여 건이었지만 지난해 3만 4천 건으로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캠코더를 활용한 비대면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지난 금요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정순 의원이 상급심의 판단과 무관하게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중도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정정순 의원을 고발했던 정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A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지난 2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고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을 당선 무효 처리하는 연좌 규정에 따라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습니다. 법적 효력은 법원의 판결문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는 시점부터인 가운데 등기 형태로 송부된 판결문은 내일 오전 상당구 선관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중 중도 낙마는 정 의원이 첫 사례입니다. 정 의원 측은 연좌 책임에 대한 헌법 소원이나 당선 무효 효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의원직 유지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09년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의 경우에도 당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에게는 회계 책임자 등에 대해 선거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연대 책임이라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 중도 퇴진은 2000년대 들어 충북에서 4번이 나왔습니다. 18대 국회 중부사군의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은 대학 교수 시절 사업과 관련해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고 2015년 제천단양 선거구의 자유한국당 송강호 의원도 19대 국회 임기 중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후 같은 선거구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역시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중도 퇴진했습니다. CJB 이태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로 추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위원회 대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국회법은 세종시의 국회 분원 형태로 국회의사당을 설치한다고 명시했고 부대 의견에 국회 사무처는 올해 설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 수립에 조속히 착수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권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입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금강 상류 용담댐이 오늘 오후 5시부터 숨은 방류에 들어갔습니다. 방류량은 초당 최대 300톤으로 모레쯤 영동군 호탄이 수위가 현재 1.2m에서 최대 4.7m까지 상승하고 옥천 이원대교는 1.8m에서 6.4m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는 댐 하류 수위 상승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청주 부시장을 지낸 이범석 행정안전부 지역발전 정책관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범석 정책관은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마감한다며 이번 주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범석 정책관은 야권 청주시장 후보군 중 한 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집값 안정을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에는 세종시의 소규모 택지 2곳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한 곳은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와 연서면 월아리 일원으로 인근 대학교와 조치원 원도심 주택 수요를 고려해 7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한 곳은 세종시 6생활권과 가까운 연기면 일원에 거주자 맞춤형 주거단지로 6천 가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진천군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수용 중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치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인재개발원 외곽에 경찰 초소 8곳과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조명 설치, 아프간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재개발원은 법무부 생활지원팀과 진천군 종합대응 상황실을 두고 아프간인 보호와 주민 민원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충북이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는 환자 수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급실 도착 전 119 환자 10,000명당 평균 25명꼴로 사망했고 충북은 42명이었습니다.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은 평균 40분인 가운데 충북은 43.7분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늦었습니다. 충북대학교가 다음 달에 개강하는 2학기 수업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대학교에 따르면 가림판이 설치돼 있고 수용 인원 대비 수강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대면 수업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전체 강의 가운데 36%는 수강 인원이 초과돼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청주대학교는 9월 한 달 전면 비대면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청주시청 사격대표팀 박진호 선수가 도쿄 패럴림픽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박진호 선수는 오늘 도쿄 아사카 사격장에서 열린 결선에서 224.5점을 쏴 중국과 우크라이나 선수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며 사격대표팀의 패럴림픽 첫 메달을 안겼습니다. 이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